7월 11일 미주노래 두 번째 속보 뉴스는 테슬라 특집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서부 시간으로 6시 48분이고요. 테슬라의 상승은 넘버 11, 11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속보 뉴스로도 전해드렸는데요. 테슬라가 로보택시의 일정을 8월 8일에서 10월로 연기한다라고 하는 블룸버그 통신 기사가 뜨면서 테슬라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프터마켓까지 그 하락세를 이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이 소식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자율주행 일명 로보택시 이벤트가 2달 연기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 내부자 정보를 통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내부자 정보를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이 블룸버그라든지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테슬라뿐만 아니라 좋게 말하면 정보원들, 나쁘게 말하면 이제 자기네들의 그 내계진 간첩들이 다 기업들마다 있지요. 그래서 로이터 통신처럼 아니면 말고치게 가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곳과는 다르게 로이터 통신이 영국 쪽인가 그럴 거래요. 여기서 블룸버그라든지 CNBC라든지 야후 파이낸스라든지 하는 곳은 저희 미주노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가짜뉴스 필터링 기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블룸버그 통신발 어떤 기사라고 한다면 믿고 보는 그런 미국 현지의 분위기를 먼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테슬라는 8월로 예정됐던 로보택시 공개를 10월로 연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이 일명 프로토타임이라고 그러죠. 시제품이라고 그러죠. 프로토타입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하도록 했다.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 지금 한 달 남았잖아요. 그렇죠. 한 달도 채 안 남았죠. 아직 한 달 안에 시연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의 시제품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약 2개월의 연기는 내부적으로 전달됐다고 전했습니다. 테슬라의 디자인팀은 이번 주에 로보택시의 특정 요소를 다시 작업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여기서 디자인팀의 전체를 다 디자인을 새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특정 부분을 다시 작업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진행하는 과정 속에 굉장히 브레이크가 걸린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그렇죠? 자, 일론은 지난 4월 트위터를 통해 로보택시를 8월 8일에 공개했다고 밝힌 바 있죠. 벌써 4월이면 3개월 전이네요.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당시 약 5% 정도 올랐고요. 사실 최근 들어 지난번 인도량 발표 이후에 테슬라가 오른 것도 8월 8일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였거든요. 어저께까지 11일 연속 상승을 기록했었죠. 자, 로보택시 공개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계속해서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공개 지연 소식에 테슬라 주가는 오늘 8.44% 빠졌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또 빠졌고요. 더불어서 동시에 경쟁업체인 우버와 리프트 주가는 각각 6.1%, 4.6%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이야기를 처음 꺼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테슬라의 자체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해 택시처럼 요금을 받겠다는 구상, 마스터 플랜을 그때 제시를 했는데요. 자, 2019년 4월 행사에서 2020년 로보택시 운행을 예상한다. 4년 전에 이미 하면서 100만 대 이상의 테슬라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누비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니, 취소가 된 것도 아니고 2달 연기된 것이 이렇게 주가가 빠질 일이냐라고 반문을 제기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일리 있는 반문이죠.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영상 뉴스 올려드리고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심도 깊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소식은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 핀비즈의 요 모습이잖아요. 야,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M7 주식들이 완전히 피가 낭자하죠. 씨뻘겋게.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월마트, 어저께 멤버십 인상을 발표했던 미주 지역에 있는 코스코입니다. 코스코, 그 다음에 PG, 일라일릴리 빼고는 그래도 파란색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오늘 테슬라가 이렇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이야기해 준 곳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 M7 주식들이 이렇게 될 것을 알고 미리 이야기를 해준 곳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맞춘 것이 한두 번 운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된다고 한다면 이번에 이영피 의원이 참 좋은 말 했더라고요. 한국 축협 없어져야 될 단체죠. 실수도 반복되면 실력이다. 맞추는 것이 반복이 되면 실력이거든요. 바로 저희 미즈놀입니다. 많은 분들이 긴가민가 했는데 오늘 테슬라의 모습을 보고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하면서 저희 멤버십에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셨거든요. 어저께 제가 정말 지친 몸을 이끌고 마지막에 마이크 다시 한번 딱 키면서 녹음했던 영상했던 그 영상이 바로 이제는 정말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저희 미즈놀만의 기법이 있거든요. 원아월 기법, R법, 그 모형 그대로 봤을 때 테슬라의 하락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이야기까지 해드렸는데요. 자, 미국 주식의 등대지기 미즈놀의 역할 이번에도 한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근데 한편으로 제가 속보 처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테슬라 이 하락을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따 올리는 영상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취소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 블룸버그, 그러니까 믿을 만한 블룸버그 통신에 의해서도 내년으로 연기된 것도 아니고 단 2달이거든요. 10월? 금방 갑니다. 보다 철저하게 잘 준비하기 위한 연기라는 것. 사실 오늘 테슬라에 빠지는 모습은 좀 과도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빠지다 보니까 또 들깨처럼 밀고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테슬라 막 그렇게 하던데 그러지 마시고 중심 딱 잡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바로 미국 시장도 그랬습니다. 정말 청개구리가 따로 없죠. 그토록 시장이 바라던 지표가 나왔습니다. CPI 오늘 여러분 CPI라든지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A+입니다. A+.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완벽에 가까운 경제 지표가 나왔거든요. 불가능할 것으로만 예상됐던 소프트 랜딩이 점차 가시화되는구나. 그래서 심지어는 올해 3번까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 7월부터 금리 인하 시작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근데 웬걸 장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곤두박질 치더니 변변한 반등도 없이 제가 장중에 계속해서 여러분의 단톡방에 중심을 잡아드렸죠. 오늘은 반등 나오기 힘들 거다. 섣부르게 들어가지 마라. 그 모습 그대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는 것. 그리고 오늘 중소형주가 굉장히 많이 가는데 어저께 영상에서 제가 유니티 짚어드렸거든요. 오늘 유니티 몇 프로 간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토록 바라던 경제 지표가 나왔지만 사상 최고치를 달리던 뉴욕 3대 지수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를 했습니다. 지수를 그동안 계속 끌어올렸던 빅테크 관련주들이 차익 실현에 나섰고요. 대신에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소형주와 주택 관련 주식들, 레드핀 같은 주식들로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자, 올해 AI 랠리를 이끌었던 엔비디아는 5% 이상 하락하면서 주가가 120달러대로 주저앉았고요. 전일까지 다시금 130달러대 중반으로 오르면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탈환을 눈앞에 뒀지만 이날 인플레이션 완화 지표가 나온 것이 오히려 차익 실현세를 앞당기고 재상승 가도를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엔비디아 이야기인데요. 마치 이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우리 황 사장 계속 주식을 팔아댔던 것 우연의 일치일까요? 시총 3인에 있는 애플이나 마소도 각각 2% 안팎의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S&P 500과 나스닥은 후퇴했지만 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3% 이상 크게 상승했는데요.
시장은 분열됐다기보다는 너무 오랫동안 소수의 주식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수가 올랐던 것이 해소되는 계기가 온 것이다 라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리포트들도 있었습니다. 자, 저금리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주택 관련 주식 중 홈디포라든지 DR 홀튼 같은 종목들은 각각 3%, 7% 안팎으로 뛰었고요. 캐러필라 같은 산업재 주식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규모 주택 착공이 늘어날 거란 막연한 기대가 나타난 건데요. 미국 현재 분위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대규모 주택 착공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소규모로 쪼개서 계속해서 주택을 지을 겁니다. 자, 오늘의 시장 움직임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상위 몇 개 주식과 다른 모든 주식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증명한다면서 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자본 비용 상승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중소기업들일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즉 소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기대된다는 의미였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시카고 연은 총재는 굴수비 총재죠. 오스탄 굴수비. 자, 6월의 CPI 보고서가 정말 엑설런트였다. 엑설런트. 조만간에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연은 총재들도 각자 좀 다른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헤드라인 중심으로 저녁에 들어온 뉴스들을 보면 경제 회복이 시급한 중국은 3중 전에서 내놓을 개방 조치에 대해서 미리 조금씩 정보를 흘리고 있는데 문제는 전 세계가 별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자, 빠르면 7월부터 연준의 금리 3차례 인하에 대한 낙관적 시나리오가 나온다는데, 자, 우리의 고민은 그럼 시장이 날아가야 되는데 시장이 왜 이럴까? 아니, 금리 인하를 최대 3번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시장이 왜 이러지?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선반영된 것에 대한 호재가 사라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제가 오늘 속보 첫 번째 영상에서 지금 오늘 메이저 언론에서 오늘 금리 인하가 일종의 리밸런싱,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갔던 이제 그 투자가 이제 중소형 쪽으로 이제 옮겨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리포트에서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아니다. 중소형주들의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 근데 오늘 보니까 마크 뷰너기니도 저랑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늘 그렇게 바라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무엇 때문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냐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잡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거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미국 경제가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거거든요. 자, 항상 근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데 테슬라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달 연기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와르르 무너질 이유가 어떻게 있느냐? 자, 그럴 때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테슬라를 끌어올렸던 근거가 뭐냐는 거죠. 지금까지 테슬라가 왜 올라갔냐는 거죠. 철저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에 기초한 상승이었나요? 여러분, 최근 이 데이터 분석 기관에 따르면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91%입니다. 와우. 알파벳이 61%, 메타가 65%, 엔비디아가 81%, 심지어 엔비디아보다도 10%가 더 높아요. 자, 이것은 최근 테슬라의 상승이 펀더멘탈에 기초한 상승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쉽게 말해서 꿈과 기대감에 기초한 상승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오늘 뭐야 하면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응? 계속 연기됐던 것이 그 악몽이 되살아나는 거죠. 오늘 이제 이런 발표가 나오니까 진짜, 저희 뭐 영상의 댓글에도 10월에도 힘들 것이다. 뭐 진작 알아봤다. 뭐 내가 뭐 FSD 최고 버전을 타봤는데 택도 없는 일이다라는 뭐 얘기들의 뭐 댓글들도 막 좀 달리던데, 일단 뭐 항상 그렇죠. 테슬라는 워낙 세간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삐딱하게 보고, 또 항상 이 주장이 주가가 반대로 막 극각으로 달리는데, 근데 어저께 저는 그 채권왕이라 불리는 그로스가 테슬라에 대해서 마치 밈주식처럼 움직인다라고 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분명 오늘 테슬라의 하락은 과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과도합니다. 근데 그 과도한다는 게 뭐냐면은 지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총 8개의 지지 저항선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업데이트 해드렸는데 멤버십에서 오늘 그 지지선이 다 박살나면서 내려오더라고요. 지지선이 무너지니까 하락의 강도와 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테슬라는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키워드는 내일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은행주들, 자, 금요일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닝 발표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 전망이 그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어닝 발표한 대표적인 두 종목이 있었죠. 펩시코하고 델타. 자, 둘 다 어닝이 별로 안 좋게 나왔는데 재밌는 거는요. 펩시코는 올랐고 델타는 폭락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뭘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이던스도 그냥 그닥 둘 다 삐리삐리 했는데 어떻게 펩시코가 오를 수가 있죠? 어떻게 델타가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오히려 델타 같은 경우는 어닝이 미스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분기 폴스 오브 줄라이 때를 기점으로 이 분기에 정말 많은 여행 수요가 있는데 어떻게 가이던스에 대해서 그렇게 낙제점을 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뉴스들을 보면 월가에서 쏟아지는 리포트들을 보면 좀 갖다 붙이기식의 리포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보고 하다 보면 진짜 우리 모두가 호떡 장사가 된 느낌이죠. 이렇게 엎었다 저렇게 엎었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어닝을 발표한 펩시코와 델타의 모습을 보면서 일단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어닝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쓰러지는 은행들 정말 헐값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은행들이 로컬에서 비즈니스를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JP모건 체이스마저도 어닝에서 미스하거나 어닝 발표 후에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이번 어닝은 우리가 좀 다른 자세로 대응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퀄컴 QS, 퀄컴 스톰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가지 종목별로 좋은 기사들, 호재들이 있었지만 오늘 시장의 무너짐에 함께 도매금으로 내려앉는 모습인데요. 내일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일단 뉴스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좀 해설 중심으로 해드렸는데 바로 이어서 테슬라 특집 영상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변함없이 매일매일 추천드리는 내일 또 여러분 사냥할 추천주들 바로 올라갔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계속해서 높은 수익률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